제가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만 주구장창했던 그런 사람인데 요새 달리기 하는데 재미가 들어가지고요. 계속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꾸준히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조깅을 꾸준히 한번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 별로 안 했어요. 유산소 운동은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좀 그래가지고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을 해서 몸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자 이런 컨셉으로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만 헬스장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한 3개월 정도 문을 완전 닫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집에 있기 너무 갑갑하고 해서 제가 헬스장을 못 가는 대신에 조깅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조깅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달리면서 주변 풍광이나 하늘 보고 그다음 눈 오는 것도 맞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된 지금도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핸드폰을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뛰는 장면을 막 찍어봤어요. 사실 런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달리기가 좋은 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이 되게 감각적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루에 못해도 한 5km 그리고 뛰면 한 10km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뛰려고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3번, 4번? 4번 정도는 뛰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달리기 할 때 되게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뛰면서 찍었던 영상들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그 전까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만 계속 해오다가 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으로는 발목과 발 뒤꿈치 그리고 무릎이랑 이런데 좀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뛰는 게 몸이 땅에서 떨어졌다가 발이 땅에 닿는 걸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 체중이 거의 90kg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10kg면 거의 한 8, 9천 번 정도 뛰는 것 같아요. 8, 9천 번 정도의 충격이 발이랑 무릎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하나 샀죠. 나이키의 에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들은 의외로 약간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이라이드라고 해서 안에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운동화를 하나 장만했어요. 이게 신어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말캉말캉한 게 모양도 바뀌고 이러면서 되게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조이라이드 신발을 신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긴 해요. 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단련이 되면서 발바닥과 관절, 연골, 힘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복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장은 일단 이제 위에 상의와 하의가 있잖아요. 근데 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면티를 입고 나가서 한 10km를 뛰고 나면은 젖꼭지가 쓸려요. 뛰면서 아무리 옷이 부드럽다고 해도 옷이랑 몸이 이렇게 마찰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젖꼭지가 쓸려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니플 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면티 말고 몸이랑 잘 미끄러지는 기능성 소재들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반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언젠가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 운동이나 하러 가자 이러면서 운동을 하러 나갔었죠. 집에서 편하게 입는 면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바지를 그냥 입고 뛰어나갔다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 면바지도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 면바지를 입고 10km를 뛰면 사타구니가 쓸려요. 그래서 그날도 되게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조깅용 상의와 하의는 기능성으로 잘 만들어진 옷을 입고 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운동화는 충격 흡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키가 됐건 아디다스가 됐건 아식스가 됐건 어떤 브랜드든 신어보고 제일 맞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사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새 신었다고 신나가지고 그거 신고 나가면은 되게 또 고생하십니다. 새로 산 건 그냥 일상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발 깔창이라든지 아니면 신발 틀 모양을 내 발에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웜업을 시킨 다음에 끈 길이랑 쿠션 모양이 내 발에 좀 최적화된 상태에서 신고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업님이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달리기는 몸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사람이 하루에도 진짜 수십만 개의 엉뚱한 생각들과 복잡한 생각들과 일과 가족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와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오만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그 생각이 몸이 가만히 있고 뇌가 바쁘면 정리가
정리가 안 돼요. 뇌가 그걸 다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으면 정리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몸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몸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 복잡한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랑 특히나 요새는 유산소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 달리기에서 나가서 한강을 달리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달리는 과정에 숨이 차고 힘이 들면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거든요. 생각 정리할 때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세트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1분이라도 쉬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고 이런 반복되는 거고, 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코스를 계속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발은 계속 뛰고 손도 계속 앞뒤로 흔들고 눈은 앞을 보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바쁘게 만들어 놓고 뇌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쉬는 동안에 생각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할 일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엄청 복잡한 그런 일들을 좀 정리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러닝은 뇌운동이라는 러너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미 자트팩이라는 철학자인지 작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코멘트가 러너님 영상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진짜 전력 질주하기는 힘들지만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뛰는 거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발 신고 나가서 5km를 뛰고 왔어요. 그래서 5km 정도를 뛰는 데는 한 30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뛰고 나면 활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도 제 생활의 생산성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라는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힘든 상태를 넘어서서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까지 계속 뛰는 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너스 하이라는 거는 경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통상 10km 정도를 뛰는데 한 12km, 한 13, 4km 이렇게 넘어가는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날씨가 되게 좋거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으면 한 2, 3km 정도는 더 뛰다가 오는데, 그때의 제 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힘은 든데 다리는 계속 생각 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머리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뛰기만 하죠. 그래서 뛰다 보면 12km, 뛰다 보면 13km 이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날은 몸은 조금 더 힘든데 깨끗해진 느낌?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러너 스타일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집 주변에 달리기 코스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3km 코스가 있고 5km 코스가 있고 7km, 10km, 그리고 기분 좋을 때까지 가는 12, 13km 정도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내 생활권 안에 코스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 이 조깅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밖에 나가서 주변의 풍광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도 보고 날씨,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게 정말 조깅이 갖고 있는 가치가 100%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헬스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계기판에 내가 몇 킬로 뛰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1km 뛰었네, 2km 뛰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1km를 뛸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1km를 딱 뛰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만약에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 남아 있는데 이 30분 동안에 갔다 와서 샤워까지 하려고 하면 실제로 뛰는 시간은 한 10분, 15분 정도일 거잖아요. 그러면 15분 동안에 내가 1km 정도를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튀어나가야지,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가게 되면은 이게 목표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조깅이라는 운동을 생활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꾸준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나가서 5km 코스는 와이프랑 갈 때, 와이프가 운동을 되게 안 하는데 제가 5km 정도는